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우리에게 휴식과 위안을 제공하는 도심 속 공원과 숲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달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북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9배, 전북 혁신도시의 면적의 4배에 달하는 땅이 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전주 덕진공원부터 도내 122곳의 공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데,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부지 매입 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등의 한계도 많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각 지자체들의 대처 방안 점검해보고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몇몇 등산로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안 그래도 도시에 녹지가 없는 상황인데 도시공원들이 좀 지켜졌으면 하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지자체 탓으로 돌린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공원이 앞으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 놓고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을 해주든지 아니면 같이 고민을 해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유지 되면은 진짜 불법 투기 이런 거 많이 일어날 거고, 어떻게 보면 의료에서 이제 유료화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도시공원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자체에서 매각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던데 정부가 좀 나서서 해답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땅이니까 물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으면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개인한테도 돈을 벌 수 있고 도시 자체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합의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부산시도 그렇고 전주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가공원을 최대한 매입한다고 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충분한지 걱정이 되고요. 녹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네, 도시공원 문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장이신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양재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과의 김대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문지연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양재 교수님, 네. 공원에도 일몰제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공원과 일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지면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그냥 계속 집행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토계획법을 바꾸면서 10년이 지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그 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은 이후에 그래도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그 시점이 2020년 7월 1일이었는데 그때서부터는 효력에, 그러니까 결정된 효력이 정지가 되는, 실효되어져 버리는 그것이 일종의 일몰제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99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나서 공원 안에 사유하고 있었던 그 재산과 관련된 분들, 토지주분들 엄청난 기대를 많은 기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좋겠습니다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사야 하니까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허용해야 되든지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지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매입하는 거죠. 공원이라고 하는 더 늘리지는 못해도 기존에 있는 공원을 사야 하는데, 근데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는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도시계획 시설, 공원을 포함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들여다보는 시각은 지자체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업무다. 그러니 지자체가 그동안 노력하지 않은 것을 정부가 모두 다 도와줄 수는 없다. 이게 조금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지연 팀장님. 네. 전주시 안에도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고 네. 아마 오늘처럼 지금 이게 뭐 녹음이긴 합니다만 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많은 분들 천변을 따라서 또 건지산, 홍방산 많은 분들 가십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산로가 폐쇄된다면 네. 이건 무슨 일이지?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된 지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저희는 이제 땅을 다 사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의미들을 보여줘서 실제로 그런 민원은 제가 지금 아직 시청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일례로 두 가지가 좀 있었어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부산에서는 등산로를 좀 폐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랴부랴 막 다른 등산로를 좀 만든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있는데 예. 그거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정도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좀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아직 딱히 이렇게 보여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가 지자체들이 사겠다라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뭐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서 지자체의 입장으로 가는 대목인 것 같은데 전주시 천만구로 정원 도시과의 김대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뭐 전주 시민이 65만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인데 덕진공원, 완산공원 모두 일몰제 대상지라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주시 현황을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지금 전주시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좀 지정되어 있는 지금 현황은 총 한 248개소에 16.56km 정도의 이렇게 규모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중에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지금 적용되는 지금 대상 공원이 예. 총 15개소에 13.14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그 정도 전체 공원의 한 80% 정도 지금 차지하고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산림형의 지금 도시 공원입니다. 예. 이런 산림의 규모가 축구장 한 1,840개 정도의 그러한 축구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큰 대규모의 지금 산림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안에 지금 사유지가 9.44 제곱킬로미터 정도로서요. 일몰제 대상 공원 중에서 약 한 72% 정도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일몰제에 대한 도시공원 전체를 이렇게 좀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관리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예. 그 내용으로 보면은 사유지 9.44 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이 공법적으로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유지 2.02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5개년 기간 동안에 예. 1,450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7.42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지정을 통해서 도시 관리 계획적인 그러한 관리 방안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이제 검토 중입니다. 어쨌든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매입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래도 5년 정도의 1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시간은 좀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면적의 땅이 해당이 될 텐데 비용으로 매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공원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성하는 데는 1조 1,425억 원 정도의 지금 그런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 중에 토지 매입비가 약 한 3,502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 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일단은 사유지 매입에 지금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시비와 이 지방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1,450억 원의 이렇게 지금 재정 계획을 지금 현재 지금 수립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230억 원의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이 되었고요. 예. 올해부터 시작해서 25년도까지 5년 기간 동안에 최대한 난개발이나 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사유지를 지금 매입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대상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정한 전주 가련산 공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가련산 공원은 2018년도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그 촉진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이 부분은 공적 주택 100만 원을 지금 공급하겠다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 시로서는 2002년도부터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혁신, 만성, 그렇죠. 에코시티, 효천지구 그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추진된 도시 개발 이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구도심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좀 심해지고요. 또 기존 시가지에 주택 시장들이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환경적으로도 열섬 현상 등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을 지금 보이고 이렇게 도시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많이 지금 야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러다 보니 저희 시에서는 이 구도심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러한 사업들이나 또 이렇게 전주형의 이렇게 사회 주택형 이 그러한 주택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저희 시로서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쭉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예. 현재 가련산 공원의 사업 시행자인 이 LH에서 개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나 구도심 활성화 사업 이러한 부분에 예. 좀 부합되지 지금 않고 있다 보니 저희 시로서는 국토부나 이 LH의 공급 촉진 지구를 좀 해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청을 지금 현재 지금 한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좀 해나가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 보도를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와 LH 입장 차이가 좀 있는 부분에서 가련산 공원 전주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 이영재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임대주택의 공급이 우선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공원을 지키는 것이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겠죠. 예. 그런데 처음에 지정을 할 때 국토부가 무작정 지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전주시가 동의를 해서 지정을 하였다고 보고요. 또 이것은 가련산 지구는 이제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전주시가 해제를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전주시가 국토부와 LH를 설득을 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문지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선 전주시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도시공원 안에는 아파트가 이제 없겠죠. 예. 그건 너무 환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전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줘서 공원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걸 5년 안에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5년이라는 게 그동안에 20년 동안 안 됐던 거를 5년 안에 짧은 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도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촉진지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성이 정말 가미된 촉진지구라고 하면 시민들도 환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분양이라는 숨은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합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더 나은 도시공원, 더 나은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교수님. 네. 김대현 과장님 말씀대로면 모두 매입할 경우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이게 1조 원을 한 번에 다 물론 매입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20년 동안 사실 어찌 보면 지자체장들이 조금씩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이전에 자치단체 장님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몰제가 내 임기 중에는 도래하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 좀 미루어온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임 우리 자치단체 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닥쳐졌기 때문에 다만 앞서 여러 우리 전북도 내에서도 지자체마다 어떤 이 공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방향이
어쨌든 전주시는 다 사겠다 그렇죠. 하는 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빚이다. 빚을 진다 하는 측면에서는 과연 이 어려운 재정을 가진 전주시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5년 후에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하는 것은 좀 다소 걱정이 되어지는 문제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정부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할 부분도 되겠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에 매입을 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 실시계획 실효 기간을 또 연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다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실시계획 이 부분이 연장은 지금 현재 법상에 지금 불가능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최대한의 이 일몰제 해당 그 도시 공원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의 국가의 지원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5년 안에 이 1조가 넘는 이 사유지를 매입 가능한 수 있는 것일까? 정확하게는 2년 더, 그죠? 3분의 1을 이제 그 땅의 3분의 1을 매입하게 되면 2년은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7년이라고 보아질 수는 있겠죠.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말씀하시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입법 활동의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좀 헌재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상 수단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정부가 입법기관이 조속하게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하는 게 헌재의 요청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번에 국유지 해제하는 걸 봤을 때는 전혀 지자체에 도움을 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고요. 돈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김대현 과장님, 전주시도 뭐 정부의 국비 지원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앞서 그 우리 교수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도에 중앙정부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권한을 국가 사무에서 지금 지방 사무로 이전하기 전에 국가에서 이 모두 시설 결정이 되어진 그러한 지금 도시공원들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이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집행 도시공원에 이 매입비 관련해서 국가에서 좀 50%의 이렇게 지원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그 장기집행 도시공원 내에 국유지 부분을 지자체에서 매입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지방자치제 그 지자체로 무상 이양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 이자 그 지원율에 대해서 지금 현재 70%인데요. 이 부분을 100% 좀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원 기간을 현재 5년으로 지금 지원책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10년으로 지원 기간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금 이러한 부분을 지역 정치권과 이렇게 지금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요. 그 정부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불어서 이 환경단체나 이제 시도 협의체나 그 다음에 구청, 군수 협의체 이렇게 같이 유기적인 협력하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비단 뭐 전주와 전북도 14개 시군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전국 모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 어떤 재정 구조, 비율 구조도 좀
어차피 심각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서울시가 제일 가장 높아서 2000년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관련된 대응을 그때부터 좀 차근차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주시는 30%입니다. 그러면 이 수준으로는 정말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지금 현재 아까 1조 얼마라고 하는 돈은 100년이 돼도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중앙정부의 정말 국고지부조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등을 의존하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철도를 짓잖아요. 그러면 30%에서 40%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수도나 이런 관련된 것도 100%, 90%까지도 지원이 되거든요.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들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빵원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저희가 진짜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221억 원까지 예산을 좀 편성을 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너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전주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이자가 최대 70%까지 5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 비율이 51%인데 이런 것도 실제로 아까도 이제 지방자치장들에 대한 고민들 너무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이것들이 항상 개발이 가능성에 대한 여지 이런 것들 항상 저변에는 좀 깔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분들 불만도 있었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아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아서 그 적정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교수님. 그렇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런데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10년으로 보았습니다. 10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10년 넘어서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그러면 이제 10년인 것인데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제한을 사유권 행사를 못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또 뭐 공원구역으로 묶인단 말이냐 뭐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국가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 시가 약 한 1조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몇백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함부로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도 어렵고요. 또 하나가 이 문제가 또 지자체마다 또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익산시 얘기를 하겠지만 민간 특례 사업을 나는 국가 시 재정을 하지 않고 민간 특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지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겠다고 한 시에 대해서만 도와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자, 뭐 잠시 후에 임명태 시의원 연결해서 민간 특례 사업 진행하고 있는 익산시 또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대현 과장님 지금 이 적정가, 적정 보상비 이 간극을 좁히는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 보상에 있어서요. 이 부분이 그 토지 보상법에는 지금 관계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감정평가사 지금 2인 이상의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상황, 그 다음에 토지의 이렇게 환경, 그런 부분하고 이 주변에 지금 정상적인 그런 가격 상황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고려해가지고 토지 보상 가격을 지금 현재 선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시에서 매입을 다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글쎄, 이제 그것은 나중에 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뭐 결국은
나중에도 또 더 매입하지 못하면 결국 그때 가서는 해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더 복잡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죠. 또 공원 구역으로 묶였을 때 또 이제 우리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이건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또 이제 이게 또 재판으로 들어갈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천만구로 정원도시과 김대현 과장, 그리고 전국 환경능력연합의 문지연 팀장, 원광대 도시공학과 이영재 명예 교수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영재 교수님, 익산시의 상황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익산시의회 이명택 시의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자, 이명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돼서 각 지자체들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동네에서는 최초로 민간특례 사업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국이 다 같겠지만 익산시 경우에도 일몰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해제되는 공원들이 한 19곳이 됩니다. 19곳 한 380만 제곱미터라고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토지를 매입하려면 한 4천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익산시는 지금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을 뭔가 매입하고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국가에서 그 일몰제에 대비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을 경우에 전체 면적 중에 30%까지를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도록 해서 기부 체납을 지자체에 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제도를 뒀고 익산시는 그 방법을 택하겠다고 해서 8곳을 추진을 하다가요. 3곳은 이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현재 5곳 공원이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소라 이런 5곳 공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7,6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익산의 현장 취재를 하면서 환경 문제로 이명택 의원과 동행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폐석산 문제라든지 또 장전마을 사건도 있고 그 익산의 어떤 음식물 악취, 여러 축산 악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산의 어떤 공원화는 어느 지자체보다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4천억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익산이 우리 지역 최초로 지금 이 민간 특례 사업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숲을 조금 지킬 수 있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좀 아쉬움이 일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5곳이 다 도심에 그나마 남아있는 넓은 숲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익산시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일정 정도 그 공원을 유지한다고 하는 장점도 이렇게 익산시는 주장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이것의 문제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 30%까지 아파트를 짓게 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여러 가지 공원 시설을 조성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공원 시설에 이러저런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두면 둘수록 아파트 층수가 높아집니다. 용적률을 그만큼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최소한 그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나머지 숲은 크게 인공시설들을 많이 하지 말고 최대한 숲을 많이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국토교통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영재 교수님 어떻게 저희가 이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익산시 입장에서는 매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을 좀 자본을 활용해서라도 숲과 아파트를 공존하겠다. 좀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것이 익산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표창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명택 의원의 말씀은 최대한 아파트의 면적을 줄이고
인위적인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임 의원님.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요. 예. 아마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도시숲 비율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곳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익산도 그런 곳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공원 안에 아파트, 민간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공원이 시민의 공원이 되지 못하고 거의 아파트 정원처럼 될 우려도 너무 크다. 예,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둠으로써 아파트는 더 많은 어떤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거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익산의 7,600세대 중에 2,300세대를 8분 공원에 짓겠다고 하는데요. 예. 그 8분 공원이 이산업단지 바로 옆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악취라든가 대기오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곳에 현재 가장 넓은 숲이 도심에 있는데 가장 넓은 숲에 가장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바로 옆에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시각 고민을 해서 아파트 층수를 낮춘다든가 최소화하고 숲을 더 좀 양호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피는 게 익산시에는 맞겠다. 그래서 실제 민간 사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팀장님. 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까? 근데 사실 공원이라는 게 뭐 불특정 다수 많은 분들의 공원이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서면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시민의 공원을 원합니다. 근데 실례로 좀 보면요. 공원 매입을 빌미로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이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공원 부지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아파트를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부 체납인데 아파트를 짓고 막 안 좋은 그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는 그냥 우리가 기부했어라고 하는 약간의 보여지기식의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익산도 30%의 그 아파트 개발을 했잖아요. 실제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한 계획의 전체를 보면 평균적으로 18% 정도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도 9% 뭐 이렇게 나왔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실제로 30%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들과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9% 10%를 하는 곳은 수익을 최대한 그게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민이 들어가고 시민의 의견과 함께 수렴을 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명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고 아까도 이명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70%의 공원이 30%의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전주에서 이런 민원도 저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모 아파트에 있는 공원인데 다른 주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 전화도 받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실제로 여기 만약에 민간공원 특례 가면 실제로 주민들이 다른 시민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여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공원 일모제라는 게 국토부에서 좀 약간의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라고 하는 은연중에 좀 압박을 넣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120개까지 됐던 그 특례공원 사업들이 지금은 97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6곳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지는 않네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민간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도 원했습니다. 주민은 민간 자원이 들어와서 30% 이하의 어떤 개발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론화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에서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익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 특례가 왔다는 자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역세권, 숲세권, 주거 환경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주민들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잠깐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30% 이하인데
대개 한 2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광주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 20%를 줄여 주었을 경우에 그건 또 공원마다 상황이 다른데 혹시 용적률을 높여주지는 않았는가 하는 층수를 높여주고 면적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세대수는 같겠죠. 그래서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문 팀장님도 얘기하고 이명석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이 아파트만을 위한 공원이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아마 지금은 민간 특례 사업자하고 어떤 방향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조율할지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임 의원님. 네네네. 익산의 상황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의 지자체 재정 상황도 상황입니다만 민간 특례 이 사업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의 그 환경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팔봉공원의 경우 악취나 대기오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이 개발과 방향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4개 아파트는 대개 5%에서 28%까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팔봉공원은 현재 20%인데 이것도 이제 물론 이런 저의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의견들에 의해서 조금 더 낮춰보는 방안으로 노력은 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이 5개 공원이 거의 용적률이 한 280%, 2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봉공원은 저는 익산의 도심의 가장 넓은 숲입니다. 그런데 그 숲에 가장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좀 주변에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더 신중히 해야 되고 실제 아파트 지어지고 나서 또 그 악취 민원이나 대기오염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 민원은 오롯이 또 익산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렇네요. 민간 사업자는 만들어 놓고 분양하면 끝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숲 바로 옆에 이 소각당 옆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매립지가 있는데 그곳은 또 이제 매립지를 작업을 다 완료하고 또 큰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가장 큰 숲은 오히려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또 매립지에 있는 땅은 다시 숲을 만들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좀 팔봉공원은 저는 좀 많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익산시 경우는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을 어느 정도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상황을 전주시의 김대영 과장님 통해서도 말씀 들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지역의 의회에서도 어떤 목소리들을 좀 전국 동시적으로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의원님? 네네네.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익산시만 현재 민간 이 특례 사업을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처음에는 8곳을 또 추진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의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근데 군산이나 전주 이런 곳들을 보면 단 한 곳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전라북도 전체 도시도 익산을 빼고는 단 한 곳도 추진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실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을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이라든가 윤준병 의원 이런 분들께서 좀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좀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타도시의 사례처럼 좀 재정이 어렵지만 최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조금 뭔가 사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매입을 해서 시민에게 숲을 돌려주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남아있는 사업 과정에 민간 사업자와의 충분한 그런 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
숲이 시민에게 좀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예. 좀 정책을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의회 이명택 의원이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매입해야 될 전주시 입장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정책인 이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민간의 지원이 들어온다면 익산보다 전주가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선택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도 지금 초기에 지금 4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왔었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현재 가련산 공원이 그 공급 촉진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LH를 통해서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금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 시에서는 이 공원을 시민들에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돌려주겠다는 그러한 지금 방침 하에 이 가련산 공원 부분도 국토부와 LH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종합경기장 건만 놓고 보더라도 민선 6기 7기 전 김승수 시장에서 시민의 품으로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시민의 품 속에서 항상 숨쉬어왔던 이 도시공원이 많은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2020년 7월 이후부터 시작이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팀장님, 네. 표준 개발 방안이 나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게 너무나도 이제 선택해야 될 책임이 부과돼서 기준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30%와 70%에 대한 그런 기준은 있는데 30%는 아파트, 30% 이내죠. 예. 그리고 70%는 이제 시민의 숲으로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해외에서 사례 들어본 거는 일본 사례, 일본은 주택을 지었다는 사례만 들었는데요. 예. 그게 뭐 활성화가 됐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봐 좀 염려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 안에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그것들이 시민의 품으로 도시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적극 지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도시공원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발이냐 개발이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공원을 왜 지켜야 되며 왜 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자체장들끼도 하지만 국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뭐 산다 안 산다, 땅을 산다 안 산다의 이야기로만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분법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공원 그러면 되게 지정된 걸 쓸데없는 곳, 뭐 짜투리 땅, 뭐 이런 데만 지정을 했지 정말 필요한 곳에 공원을 지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이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단 하나 또 지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민간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들은 과연 아파트밖에 없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되는 것은 아파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가장 돈이 되고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거고. 요즘은 뭐 부동산 문제로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팔봉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팔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좀 사기로 결정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필요했었다고 보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는 공원 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돌려달라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은행 비축금을 쓰고 싶은데 지금 국가에 빌리는 지방채보다도 LH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빌리는 게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걸 빌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낮춰달라 하는 거고, 지금 앞서 또 얘기하셨던 대로 지금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걸 갚아야 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울시가 99년 불합치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지자체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민간 개발을 피하고자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이라는 방안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일몰제 적용을 좀 피해서 가는 측면입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약간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갔어요, 처음에. 예. 근데 저희가 2019년에 그 전국 단위의 그 도시공원 일몰제를 지키는 시민 행동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국토부한테 답을 받았어요. 위헌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달리 이제 앞으로는 도시공원 자연 구역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토지주가 나는 그러니까 뭐 지자체를 위해서 혹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내 땅을 공원으로 만드는 거에 내가 하겠고 그다음에 대신 나를 세금 감면을 좀 해줘라라고 하는 의견들이 잘 통용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시민들이 도시공원으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는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대상 토지주를 만나서 또 꼭 땅을 사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열린 공간으로 공원을 서로 지키고자 하는 시민 의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함께 좀 그런 것도 좀 드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7.3%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개발이 불가능한 곳만 산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데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 감면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 주면 전 얼마든지 그건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하는 도시공원 지키는 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전주시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경우도 이 서울시와 같이요. 이 개발이 가능한 이 2.02 제곱미터의 킬로제곱미터의 그 땅에 대해서는 땅 개발도 받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되 예. 도시공원으로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없는 땅 7.42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편익성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용도 구역상의 그런 공원으로 변경을 하되 대신 이게 장기적으로 이 토지 매입과 또 재산세 등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이렇게 좀 해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은 없고 제한만 있으면 토지 소유주들 상당히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어떤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좀 또 내지는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좀 생각이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 중에 한 종류였죠. 근데 도시자연공원은 너무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역으로 옛날에 한번 바꾸어 주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남은 것은 우리가 저희 얘기하는 근린공원이에요. 인근에 있는. 근데 그 근린공원마저도 도시자연공원 시설이 아닌 구역으로 바꿔버리겠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정신의 불일치 판정에 조금은 위배된다라고 봐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가는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정신이 위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공원구역으로 간다면 앞서 우리 문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정말 자발적으로 내 땅을 내놓겠다 그런 것도 소위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또 하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바꾸어서 세제 혜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세제 혜택을 미리 조금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각 지자체마다 매입을 하거나 또 민간 특례 사업을 통해서 하거나 여러 다양한 방식들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 전주와 익산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또 이영재 교수님을 통해서 문재인 팀장님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고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각자 입장에서 좀 대안 마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입장 듣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이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도시의 이렇게 자연유산이기도 하고 또 도시의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금 이렇게 핵심 자산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지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 앞서서 지금 지켜내야 될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소중한 공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토지 보상에 있어서 이 토지주들한테 토지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토지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이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이렇게 시민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팀장님. 저는 이제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금 기부 체납 제도인데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민간공원 특례는 우리가 30%만 개발하고 70% 우리가 그 개발한 비용을 가지고 공원을 좀 만들어줄게 이런 건데요. 반대로 현금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함께 만드는 숲이라고 생각이 들고 토지 소유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우리 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인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좀 전주시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영지 교수님. 저는 이제 각 지자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런 내린 결정대로 제대로 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빚을 진다는 것인데 그 빚에 대한 어떤 그 노력 그리고 7년 후에 또 다시 해제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특례를 했지만은 앞서 얘기했던 이게 공원에 또 아파트만의 공원이 된다라든지 또 하여튼 7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가 갑자기 없던 지역에 지어지면 도로의 교통의 문제라든지 어쨌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국가는 이러한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좀 겸허히 좀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만 해법은 있어 보입니다.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토지 소유주들의 말씀하신 현금 기부 체납 같은 그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환경운동연합 문지연 팀장,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이영재 명예교수 그리고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과의 김대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